네 가지 방법으로 좋은 종목 선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라오신 종목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세 박자를 갖춘 SI 기업 삼성 SGS를 들고 오셨습니다. 팀장님, 이거 한 박자가 비어 있습니다. 가격이나 수급 측면에서 나머지 한 박자 다 채워주실 거라 믿고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룹주 안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서 기업 소개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SI 기업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이제 SI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공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제 사업이 상당히 작년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이라든지 저가 입찰 논란 등으로 좀 어떤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예산을 좀 보게 되면 국가정보화 사업 총 예산이 6조 원 정도 이제 올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투입될 것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한 3,500억 정도,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차세대 사업에 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지원 사업에 1,200억 정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IT 사업에 좀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대형 IT 서비스 업계의 지금 수주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금융 IT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LG CNS가 단연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동사가 6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장에 진입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이런 대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19%까지 지금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이제 IT 관련된 수주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같은 최신 IT 기술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을 거예요. 최신 동향까지 짚어주세요. 일단 앞서 이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사업을 한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IT 서비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통신망, 정산 인력 등 어떤 전산 자원의 어떤 일의 목적과 특성에 좀 맞게 통합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추후에 이제 개발 유지 보수까지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어떤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금 어떤 국책 사업에 많은 어떤 지금 수주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사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에서 좀 더 파트를 좀 나누게 되면 디지털 금융 쪽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동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CES 2020 이제 여기서 미국의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넥스레스에 대해서 이제 수출에 성공했다고 지금 공시가 났습니다. 미국의 통신 서비스 기업이죠. 시니버스와 함께 지금 이런 자사 플랫폼이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드는 내용의 MOU를 작성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동사 같은 경우 국내에서 DGB 금융과 함께 또 디지털 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IT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사업이 좀 더 특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류 이제 BPO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이제 물류 서비스를 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물류 네트워크라든지 첨단 이제 IT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해상, 항공, 육상 등 여러 가지 좀 물류를 어떻게 운반하는 어떤 통관 처리 관련된 부분, 어떤 물류 실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베트남의 소비코 그룹과 함께 이제 물류 혁신 관련된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코 그룹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베트남의 이제 최대 민영 항공사인 비에젤의 어떤 포함해 여러 가지 지금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MOU를 통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 사업분에서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지금 뭐 IT 서비스부터 물류 사업까지 상당히 올해가 좀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성장성 2박자는 확인해봤는데 실적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2018년에는 뭐 실적도 SI 기업 중 최초로 연간 매출이 10조 원을 넘겨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주가나 실적을 보여줬는데 2019년은 뭐 지지부진했거든요. 올해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성장으로서의 어떤 축을 보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2조 지금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좀 어떻게 보면 충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사업이죠. 지금 정보 이제 IT 서비스 경우에는 이제 다수 프로젝트가 좀 종료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좀 매출이 좀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분기죠. 3분기에 좀 부진했던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략 사업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좀 이뤄지면서 전분기에 이어진 어떤 매출 강세가 지금 지난 4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서비스, 그중에서 이제 IT 서비스는 전략 사업의 비중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물류 아웃소싱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 9,600억 정도, 그다음 내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순현금이 뭐 3조 7천억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IT 서비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해외라든지 어떤 국내 어떤 물류 기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M&A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성장이 주춤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수한 재무구조로 M&A 투자 이력도 충분합니다. 삼성그룹주인 만큼 수급 여건도 우호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수급 주체가 사실 이제 외인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잠시 어떤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외인 같은 경우 상당히 꾸준하게 지금 동사를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기관이 또 어떻게 보면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 중에서도 뭐 투신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들이 좀 가세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주체 같은 경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살펴봤더니 20만 원까지 차곡차곡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 있으세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4월부터 상당히 좀 심하게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120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0선이 이제 어느 정도 상향 쪽으로 좀 방향을 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리는 목표가는요, 좀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4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8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주가 레벨업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8만 8천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네 박자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봤더니
수급 점수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손 따라갈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남은 김에 종목 AS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시간에 종목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새 7%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1.6% 상승하면서 44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할 때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제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실패 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간 투심이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죠. 삼성에피스 같은 경우 좀 좋은 실적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구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좀 더 눌림목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목표 주가가 45만 원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더 높이실 건가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일단은 목표가가 좀 터치가 되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면 잠시만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일단은 뭐 47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요? 47만 원. 47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저희 목표 주가 터치할 때마다 리뷰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